5월 30일 마감 시장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반도체만 보면 되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면서 반도체 업종들 특히 엔비디아발 이슈가 뭐 이제 파운드리부터 시스템 반도체부터 오는 그래픽 카드 관련주까지 상승이 나오는 등 정말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이제 단기적인 고점 구간에 접어들었습니다. 뭐 아래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오늘 코스피는 거래대금이 10조 원, 코스닥은 7조 7천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양시장 합치면은 이제 18조 원을 기록했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5월 4일 이후에 가장 높은 거래대금을 보여줬어요. 그 정도로 5월 이전에는 반도체 업종들이 굉장히 많이 부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오랜만에 대형주 위주 특히 2차전지 업종들이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는데 엔터 테마주들의 강세가 이어지면서 거래대금을 끌어올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환율은 단기적인 조정이 좀 멈춘 상태에서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꾸준하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점은 자, 과연 외국인 투자자들이 추가적으로 국내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자금이 남아 있는가?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은 역대 최대 수매수를 들어오고 있습니다. 역대 최대예요. 역대 최대 수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 올해만 무려 12조 원 넘는 수매수 규모. 그 중에 삼성전자가 현재 10조 원 가량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만 산 거예요. 삼성전자만 산 상태에서 과연 추가적으로 삼성전자에 들어올 수 있는 매수세가 남아 있는가? 네, 역대 최고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슈가 좀 소멸될 경우 엔비디아가 뭐 언제까지 오를 수만 없잖아요. 신고가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신고가 종목들은 항상 조정이 나오는데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인 물론 재료도 있죠. 특히 삼성 같은 경우에는 뭐 5세대 디램을 양산을 선언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도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엔비디아발 수혜잖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2, 3, 4분기 올해 적자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가를 이어갔던 건 결국 엔비디아발 이슈인데 이 엔비디아 약발이 떨어지게 되면은 단기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점 네, 유의를 좀 하셔야 된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현재 고가 후군에 멈췄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추가적인 탄력이 나오기 위해서는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이게 에코프로랑 비슷해요. 에코프로도 100만 원 가기 위해서 하나가 더 필요한 것처럼 삼성전자도 9만 원을 가기 위해서는 하나가 더 필요하다. 결국에는 이 코스피가 2600포인트에서 현재 이 멈춰있는 단계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료가 뭔가 하나가 더 나와야 된다. 요 정도까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지수는 계속 오르는데 특히 뭐 이 상하락 종목의 차이가 그렇게 심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폭풍적으로 막 주가가 신고점 랠리 주가가 3천 올라갈 때처럼 주도주들이 막 돌아가면서 상승폭이 나오는 게 아니고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는 네 4월 달 말이겠죠. 4월 달 말까지는 2차전지 소재 그리고 자동차 부품 테마주들이 갔고 5월 달 딱 이 한 달의 기준으로 인해서 반도체 업종들이 갔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탄력이 나오기 위해서는 뭔가 하나가 조금 더 필요하다는 점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삼성전자를 포함한 반도체 업종들을 보유하신 분들은 삼성전자만 안 꺾이면 됩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가 양봉을 꽉 채운 상태로 마감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고점 대비해서 5% 이상 하락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다른 반도체 업종들을 보유하시면 될 것 같다. 저는 좀 배가 아프네요. 사실 제가 5월달 초에 삼성전자가 고점일 것 같다라고 좀 내용 올려드렸는데 뭐 그 내용 자체는 아시는 것처럼 이 매도 리포트에 좀 기인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감산을 한다라는 소식까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매도 리포트들을 이기고 네, 최다 매도 리포트였거든요. 근데 이거를 올해 5월달 단 한 달 만에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정말 뭐 알 수 없다. 저도 사실은 틀린 거잖아요. 저도 틀렸지만은 뭐 제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제 생각은 저는 항상 이 매출액과 영업이익액이 기인한 주가가 시장에 형성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뚫고 올라갔기 때문에 제가 틀린 거죠. 제가 틀렸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들은 약간 조심해야 된다. 이 정도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시아 증시로 좀 넘어가면은 니케이가 33년 동안의 강세를 이어가고 있고 최근에 중화권 증시가 굉장히 부진합니다. 네, 중화권 증시가 굉장히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역시 무역 분쟁 플러스 뭐 지정적 리스크 그리고 중국에 대한 규제들이 시장에 좀 악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코로나가 약간은 재확산되고 있는데 이게 준유행 단계다. 중국은 이런 내부
이슈를 통제하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없는데 준유행 단계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걸 제외하고는 좀 빠르게 넘어가면요. 네, 오늘 외국인 투자들이 꾸준하게 수매수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 내일 과연 돌파를 할 것인지가 좀 중요한데 전기전자,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는 매수세. 제가 늘 강조드리는 시장이 건강하게 올라가려면 가장 좋은 게 뭐냐? 특히 개인 투자자들에게 가장 좋은 시장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화학, 철강, 운송장비가 같이 올라가야 됩니다. 네, 2차전지만 올라가면은 내 포트폴리오 전부를 반도체라든가 뭐 2차전지 업종으로 몰빵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반도체를 두고 계신 분들은 다행이지만은 반도체가 없으신 분들은 조금 피곤할 수 있는 시장이 현재 마련이 되고 있다. 이거는 1분기 때 2차전지 종목 없는 분들은 좀 불안했죠. 불안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네, 시장이 현재 양극화가 되고 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오늘 현대차 기아가 234, 오늘 큰 폭의 하락이 나왔죠. 제가 오늘 이제 노조 관련된 이슈를 말씀드렸는데 요걸 좀 해결이 돼야 됩니다. 4년 동안 그냥 잘 협의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네, 순이익이 30%, 상여 900%를 달라고 그리고 전년까지 2년 연장을 추가로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네요. 네, 그래서 오늘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모두 크게 하락이 나왔다. 오늘 시가총액 22종목 중에 가장 큰 폭의 하락이 나왔다는 점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좀 해결이 된다면 반등이 나올 수 있겠죠. 오늘 차량 이슈에 대해서 좋은 이슈가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장주가 죽어버리면은 좀 하락세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 악재가 지난주에 떴는데 지난주 대비해서 딱 5% 떨어졌거든요. 말씀드렸다시피 곱존 대비해서 5% 떨어지면은 전체적으로 테마가 꺾여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고점 대비해서 5%좀 유의하시면 될 것 같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5% 꺾이면서 전체적으로 자동차 부분주들이 조정이 나왔다는 점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코스피는 상한가 종목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코스닥은 거래대금이 팍팍 줄어들고 있습니다. 팍팍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다행히 850포인트 유지했는데 엔터주들이 굉장해요. 네, 엔터주들이 굉장한 탄력 흐름이 나오고 있다. 사실은 한한령 이슈로 인해서 지금 게임 테마주라든가 엔터 테마주들이 좀 부담스러울 텐데 사실 외국에서 특히 뭐 아시겠죠, 일본에서 돈을 많이 벌고 있죠. 일본에서 특히 돈을 많이 벌고 있기 때문에 일본 시장이 엔터 시장에서 가장 큰 시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선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에코프로 이슈도 한번 그냥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래서 엔터주들 외국인 러브콜에 엔터주 달렸다. 외국인 투자들이 매수를 하는 종목들이 정말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외국인 투자들만 따라다녀야 될 것 같아요. 역시 외국인 투자들이 사는 종목들이 결국 시장의 승률이 좀 가장 높다라고 나오고 있잖아요. 80% 정도 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정말 외국인 투자들이 정답인가? 네, 이 정도까지 생각이 되고 있고 개인 투자들 적극적으로 샀던 이 에코풀 같은 경우는 현재 고점 대비해가지고 한 20% 떨어졌으니까 오늘 60에서 밟고 반등이 좀 나아졌으면은 좋았는데 단기적인 조정이 좀 기어지고 있어요. 그래도 인플레 간축법이라든가 자동차 부품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상한가 종목이 무려 6개 나왔는데 네, 그 중에 삼성전자 2개, 엔비디아가 4개가 나왔습니다. 오늘 제이션 시스템 올라가는 거 보고 야, 이제 별의별가 다 올라가는구나, 그래픽카드 관련 테마까지 올라가는구나 좀 생각을 했고 전체적으로 시가총액 오늘 상위 종목들이 크게 올라갔지만은 10% 이상 올라간 종목들이 20개가 안 돼요. 네, 양극화 시장은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세 반도체 테마주들, 장비 관련 테마주들의 상승, 그리고 로봇 관련 테마주들, 그리고 스마트 이제 공장 인재를 채용한다는 현대차의 이슈가 나오면서 스마트 팩토리 관련 테마주들도 좀 크게 상승했다는 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시간으로는 현대차 제네시스의 삼성 디스플레이에 제품이 들어간다. 그리고 이 피로틱스라든가 캐시텍이 계약을 맺으면서 OLED 관련 테마주들이 좀 크게 올랐다는 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월달부터 좀 본격적으로 관련 테마주들을 좀 비중 확대, 그리고 좀 단타로 들어간 비중 5% 미만 종목들을 좀 쳐내려고 하고 있는데 복잡해요. 지금 반도체 종목을 들어가긴 좀 애매하고, 그래서 지금 자동차 부품 테마주들이라든가 뭐 하반기 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좀 찾고 있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네, 왜냐면은 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도체 업종들도 이번 한 달이 올라가기 전에
1년 동안 하락이 나왔어요. 사실은 1년 동안 조정과 하락이 나왔다가 이번 한 달로 그걸 다 복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떨어지는 종목은 없고, 그리고 실적에 제가 최근에 기인했는데 실적이 좀 의미가 없어진 시장이 계속적으로 오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는. 그러면은 결국에는 모멘텀, 앞으로의 재료가 큰 종목으로 좀 시장에 수급이 몰릴 텐데, 그래서 좀 보고 있는 게 정치 테마주라든가 그리고 방위산업 관련 테마주들을 좀 확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매 이런 스타일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좀 고민을 깊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5월달이 내일 마지막 거래일인데 잘 좀 고민해봐서 6월달부터는 다시 한 번 더 좀 달릴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 연휴 이제 뒤에 출근하시느라 좀 힘들었을 텐데 좀 잘 푹 쉬시길 바라겠습니다.